안녕하십니까? 요즘 장을 보러 나가는 발걸음이 무겁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카트에 몇 가지 담지도 않았는데 계산대 앞에 서면 금액이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게 되는 요즘입니다. 뉴스를 켜면 생활물가가 또 올랐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받는 연금은 한 달을 버티기에 늘 빠듯하기만 합니다. 젊은 시절 온몸을 바쳐 가족을 지켜왔건만 이제 찾아온 것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고물가와 노후 빈곤에 대한 서늘한 두려움뿐입니다. 혹시 전기세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방불을 끄고 어둑한 화면 빛에만 의지의 저녁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식탁에서 고기 한 점이 사라진 지 오래이고 가장 저렴한 식재료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약을 계속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라도 아프면 어쩌나, 노후 자금이 다 바닥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매일 밤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모두 꾹 참으며 절약에 절약을 거듭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월말이면 통장 잔고는 어김없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더 줄여야 하는 걸까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뼈를 깎는 절약을 하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쉬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일 환하게 웃고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들의 잔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요? 있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만 아는 특별한 비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조용히 갉아먹는 도둑이 바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집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꼼꼼히 쓰지 않아서 혹은 연금이 너무 적어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탓하십니다. 하지만 돈이 새어나가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어수선하고 빽빽한 그 공간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이 깔끔한 것과 통장 잔고가 무슨 상관이냐며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돈이 부족한 것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되물으실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갑을 갉아먹는 진짜 구멍은 오른 장바구니 물가가 아니라 꽉 들어찬 냉장고 안쪽과 언젠가 쓰겠다며 쌓아둔 구석의 물건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조건 굶어가며 버티거나 무릎을 혹사하며 폐지를 줍는 식의 뻔하고 고통스러운 절약법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월 9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 생활하며 매달 적자에 시달리던 한 60대 여성이 오직 자신의 집안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것만으로 매달 30만 원을 저축하게 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굳어있던 생각의 스위치 하나를 살며시 켜는 것만으로 누구라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삶의 법칙입니다.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절약은 곧 고통이라는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이 작은 이야기가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노후를 가난의 늪에서 건져 올릴 가장 든든한 발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함께해 주십시오. 돈이 마르지 않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0년 넘은 오래된 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67세 여성입니다. 한 달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과 소액 개인연금을 모두 합쳐 90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이 여성의 집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극단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한쪽에는 뜯지도 않은 우편물과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방 구석에는 나중에 쓰겠다며 아무렇게나 놓아둔 종이봉투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수납장에는 선물 받은 그릇들과 낡은 반찬통들이 넘칠 듯 들어차 있었고 냉장고 깊은 곳에는 언제 사두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시든 채소와 정체불명의 소스병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너덜너덜해진 통장 내역서를 바라보며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낭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반드시 반값 스티커가 붙은 상품만 골라 담았고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은 특가 행사 날에만 맞춰 묶음으로 구매하며 악착같이 아꼈습니다. 그런데도 월말이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그녀는 다음날 병원에 가져가야 할 의료보험증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 거실과 방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없어. 분명히 여기 뒀는데. 식은땀을 흘리며 서랍을 열고 우편물 더미를 무너뜨리며 1시간 넘게 헤맨 끝에 보험증은 소파 쿠션 틈새에서 구겨진 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낯선 쇼핑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본 그녀는 그만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뜯지도 않은 새 돋보기 안경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차! 지난주에 잃어버린 줄 알고 새로 샀는데 여기 있었구나. 3만 원짜리 무의미한 이중 지출이었습니다.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일은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다반사였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어질러진 방 한가운데서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깊은 자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성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오늘만 반값, 1+1 특가라는 붉은 글씨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열며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물건이 가득 차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공간에서는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찾다 지쳐 같은 물건을 또 사고 싸다는 이유로 사온 식재료는 냉장고 구석에서 썩어버려집니다. 바로 이 끔찍한 악순환, 즉 집 안재고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중복 지출과 폐기야말로 노후 자금을 흔적도 없이 삼켜버리는 진짜 구멍이었던 것입니다. 집이 어수선할수록 돈은 그 어수선한 틈 사이로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구멍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자책감에 빠져있던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오랜 친구의 집을 우연히 방문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오랜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친구 역시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고 있었으며 연금 수령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 모델하우스야? 친구의 집은 마치 고급 호텔 객실처럼 군더더기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물건들의 압박감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로또라도 됐어? 하고 묻자 친구는 조용히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로또는 무슨? 나도 너랑 똑같이 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아. 다만 나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야. 친구의 수납장을 열어보니 세제여분 1개와 두루마리 휴지 한 팩만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불안하다고 미리 쌓아두는 짓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드레싱, 굳어버린 냉동식품, 언제 샀는지도 모를 소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은 옷장이었습니다. 살 빠지면 입어야지 언젠가 쓸 날이 오겠지 하며 수십 년을 묵혀온 옷들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봉투에 담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이거 전부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것들이잖아.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애써 벌어 단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내 손으로 직접 쓰레기통에 쳐넣는 의식이었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수십만 원, 어쩌면 수백만 원어치의 돈을 하수구에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 노후 재산을 지켜낼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버리는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나면 우리는 그 끔찍한 후회와 상실감을 뇌에 선명하게 새기게 됩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오늘만 특가, 묶음 할인이라는 화려한 유혹을 마주했을 때 예전 같으면 덥석 지갑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제동을 겁니다. 잠깐. 저걸 사봤자 나중에 봉투에 담으며 또 그 고통을 겪게 될 거야.
물건을 버리며 느꼈던 후회와 피로감은 미래의 충동 구매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억지로 참는 절약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불필요한 소비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내면의 필터가 장착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고통을 겪으며 봉투를 채워나간 지 어느덧 한 달. 그녀의 집은 서서히 그러나 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바닥을 어지럽히던 물건들이 사라지고 거실 식탁의 나뭇결이 오랜만에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변화는 그녀의 일상과 통장 잔고에 생각지도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마다 카페로 나가거나 쇼핑몰을 정처 없이 거닐곤 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무심코 쓴 커피값, 외식비, 자잘한 충동구매 비용만 해도 한 달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깨끗해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말끔하게 정돈된 거실에서 직접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립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습니다. 그 어느 카페보다 고요하고 완전한 휴식이 바로 자기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집이 가장 편안하고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돈을 쓰며 밖을 떠돌던 습관이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간의 정리가 건강에도 직결되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최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건이 과도하게 많아 시각 정보가 넘치는 공간은 무의식 중에 뇌를 지속적으로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높인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녀는 짐들에 둘러싸인 압박감에 만성 스트레스를 겪으며 잠을 설쳤고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단 음식을 폭식하며 위장을 혹사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비워지자 자율신경계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이 상쾌해졌고 스트레스성 폭식도 멈췄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서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었고 매달 나가던 약값과 의료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그동안 얼어붙었던 인간관계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인을 만나려면 비싼 식당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에 만남 자체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할래? 직접 내린 따뜻한 차와 손수 구운 쿠키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깊은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참아가며 조이는 고통스러운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물건들을 비워냈을 뿐인데 외식비, 충동구매비, 의료비가 도미노처럼 연달아 줄어들며 자연스러운 절약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텅 비어가는 공간은 역설적으로 통장 잔고를 채워주는 가장 든든한 저금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청명한 가을의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비밀을 처음 알려주었던 친구가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친구는 두 눈을 크게 뜨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가 정말 내 집 맞아? 완전히 딴 집이 됐잖아. 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말끔히 정돈된 식탁 위에는 아침 산책길에 꺾어온 들꽃이 소박한 화병에 꽂혀 있었고 오븐에서 갓 구운 쿠키 향이 집 안 가득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불안하고 쫓기던 표정이 아닌 고요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건넸습니다. 맞아. 연금 9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평생 내 팔자를 원망하며 살았잖아. 그런데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 나한테는 이미 삶을 즐기기에 충분한 것들이 있었고 모자라지 않은 돈이 있었다는 걸. 실제로 그녀의 가계부는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 재고가 한눈에 들어오니 중복 구매가 사라졌고 마트의 할인 상술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이 가장 쾌적한 공간이 되니 불필요한 외출 비용이 사라졌습니다. 수입은 여전히 90만 원으로 똑같았지만 이제 그녀의 통장에는 매달 20만에서 3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다음 달에 우리 둘이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해. 어머, 그거 정말 멋지다.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네. 잘 정돈된 거실에 두 사람의 맑은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돈이 없다며 한숨만 짓던 과거에 지치고 불안한 여성은 이제 그곳에 없습니다.
발밑의 작은 행복을 알아보고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즐길 줄 아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60대 여성이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의 5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건 찾는 시간이 줄어 무의미한 이중 지출이 사라집니다. 둘째, 집안 재고가 한눈에 보여 묶음 할인이라는 상술에 덫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셋째, 버리는 고통이 뇌에 각인되어 스스로 과소비를 차단하는 필터가 생깁니다. 넷째, 집이 가장 쾌적한 공간이 되면 외식과 외출로 인한 지출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다섯째, 마음의 여유가 생겨 건강이 좋아지고 의료비가 줄며 인간관계까지 풍요로워집니다. 노후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억지로 굶어가며 극단적인 절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쓰지 않는 물건 단 하나를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곧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함께 비워내는 일입니다. 공간의 여백은 곧 통장 잔고로 이어지며 마침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수납장 하나만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몇 년째 손대지 않은 물건 하나를 골라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인사하며 미련 없이 보내주십시오. 그 작고 사소한 첫걸음이 불안했던 여러분의 노후를 밝고 자유롭게 바꿔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지금 집안에 쌓아둔 물건들이 떠오르셨나요? 오늘부터 가장 먼저 비워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직접 글로 써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실천을 향한 첫발이 훨씬 힘차게 내딛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고 노후의 불안을 씻어내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이 공감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환하게 비춰줄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내일이 맑고 산뜻하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